네, 여의도에서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제 개편 관련입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이걸 논의해야 되는 테이블, 국회 정개특위는 잠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을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2월 12일로 하자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야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논의는 하고 있기는 한 건지 이게 궁금해서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정개특위 가동은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정개특위가 그동안 물밑 협상을 하느라고 사실은 공개 회의를 못한 게 사실이고요. 네. 시한을 이번에도 지키지 못해서 너무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원위원회 등 야심차게 정말 좀 정치개혁을 해보자 이렇게 21대 국회가 나서긴 했는데요. 네. 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송구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공식적인 마지막 회의가 7월 13일이었던 거 맞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4개월을 사실 물밑 협상을 이어오느라고요. 네. 제대로 하질 못한 지금 아무튼 그럼 의원님이 물밑 협상을 강조를 하셨으니까 네네.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네네. 소수 정당을 배제하고 2+2 협의체를 만들어서 밀실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맥이 같은 이야기입니까? 물밑 교섭이라고 하는 게? 2+2라는 거는 이제 국회의장께서 요청을 하셔서 네.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부 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이렇게 2+2 회동을 해왔는데요. 네. 이렇게 소수정당을 배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책임 있는 정당의 주체들이 모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무튼 이제 그러면 거기서 성과를 못 낸 게 예. 너무 죄송하죠. 그러면 2+2 협의체에서 물밑 논의를 해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합의는 못 봤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큰 틀에서는 예. 이제 사실상 합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비례대표제는 변화를 시킨다면 권역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형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남부, 북부, 중부 이런 식으로 조금 권역을 나누어서 비례대표제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까지는 이제 큰 틀의 합의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정작 이제 중요한 그러면 몇 명을 비례대표를 뽑을 거고 그 방식을 병립형으로 할 거냐 연동형으로 네. 할 거냐에 대해서는 예. 전혀 의견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안고가 빠진 찐빵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제까지 큰 틀은 돼 있고 다만 네네. 그러면 비례대표로 몇 명을 할당할 거냐 문제와 어떻게 나눌 거냐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핵심 쟁점 사항이 사실상 합의가 불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례대표 규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례를 줄이자라는 입장인 겁니까? 지금은 줄이자는 이야기는 하시지는 않고요. 예. 현행대로 그러니까 253대 47이라고 예. 하는 현행대로. 현행대로 가자. 그리고 비례대표 이제 선출 방식도 옛날 방식으로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개혁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연동형을 우리가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예. 소수정당의 진출을 포함한 다양성 보장 차원의 연동형을 고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정수도 60석 정도, 그러니까 예. 지역구를 한 13석 정도 줄이자. 예. 이런 주장을 저희들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연동형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온갖 난무하는 썰을 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에 기울고 있다라는 썰도 계속 나오던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또다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을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네. 합의를 해야 된다면 이게 병리평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인데요. 예. 만약에 병리평을 한다 하더라도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안,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병리평을 병리평으로 가더라도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선거에서 47석 비례대표제 중에 네. 17석은 병리평으로 하고 예. 30석은 연동형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그 캡이 풀려서 예. 47석 전체가 연동형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캡을 씌워서 1당과 2당,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 퍼센테이지를 일정하게 제한하면은 소수 정당들과 원외 정당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병리평으로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제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러니까 타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거론되는 네. 안 중에 하나가 이제 병리평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런 타협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서 네.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병리평으로 가되 양당한테 갈 수 있는 게 이제 캡을 씌우는 방안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민주당도 여기에 타협볼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방안이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선거법을 또다시 단독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타협을 봐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꿈쩍도 안 하는 상황에서 예. 그냥 전혀 타협 없이 예. 현재 선거법으로 그대로 갈 경우에는 역시 위성정당 논란이 또다시 불거져서 정말 야 이대로 이 선거법 가지고 국민들께 죄송해도 되겠냐 이런 이제 논의가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면 캡을 씌운다면 몇 석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거론이 되는 방안 중에는 47석으로 그대로 간다는 상황이라면 예. 24석, 23석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병리평으로 그러니까 해서 캡이 24석이 되는 겁니까? 뭐 그런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소수 채택된 건 정당한테 전혀 아니고요. 소수 정당한테 갈 수 있는 게 23석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이제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 아직 민주당이 지도부에서 일단은 안을 1안, 2안 형태로 네. 선택을 하고 그거를 의원총회에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의원총회를 아마 조만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네. 그런 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는 잠정적 데드라인은 언제입니까? 저희들은 정기국회 내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12일이 예비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비후보가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하게 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12월 8일 날 끝나기 때문에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이 선거법이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여당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처리할 입장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천명을 했지만 예.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그러면 세워두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행제도 그대로 그냥 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런 상황으로 비관적으로 저희도 보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 그러면 현행 지금 뭐 선거대로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치른다고 가정을 하면 네네. 민주당은 또 위성정당 만들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당 지도부의 결단인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법 협상이 안 되고 그대로 가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사실상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데요. 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성정당은 안 만드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 입장입니다. 그래요. 혹시 근데 그 의원님의 그런 개인적 입장에 공감하는 의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당 안에서. 당내에서는 전체로 보면은 한 40여 명 정도가 저희와 같은 입장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소수네요. 나머지 이제 분들은 사실은 입장을 정확히 표명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만 공감은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 석이라도 예. 승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에도 예. 상당히 이제 기울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 얼마 전에 의원 30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자라고 촉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그러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이 법을 동의할 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서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선거법 협상을 재촉하는 게 맞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제는 그대로 뭐 그 강행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현실적으로 막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난점이거든요. 그래서 단독 처리한다 하더라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면 네. 국민적 불신이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들께서 선택하는 거라서 어느 정치 세력이 진정한 정치 개혁을 하는지 국민적 심판이 저는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제 그 약간 머리가 단순해서 확인차 질문드리면 현행제도 네네. 그대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자꾸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말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그 다시 만날 계획은 없습니까? 여당하고? 지금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원내대표 간의 그런 이제 자리가 이제 11월 말 그러니까 다음 주가 제가 볼 때는 고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 국민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